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0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공간은 신축 아파트 펜트하우스 70평대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주방, 그리고 넓은 거실, 그리고 가족실, 그리고 팬트리 3칸, 방 3개, 화장실 3개, 그리고 테라스와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평대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구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문제인 게 저번에는 현관 입구가 2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주방 거실로 설정되어 있는 공간이 2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방 하나, 그리고 거실이 3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낭비되는 공간이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레이아웃을 바꿔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 레이아웃을 풀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기존 현관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양쪽에 똑같이 수납장이 있었는데 컬러가 조금 짙은 그레이 컬러였어요. 그리고 바닥 색깔도 좀 우중충한 색깔이라서 전반적으로 공간이 좀 더 좁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있었던 벤치도 조금 작은 거여서 사용성이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컬러를 이 왼쪽은 조금 밝은 톤을 선택을 해서 시원시원하게 느낌을 줬고, 우측은 짙은 월넛 컬러를 선택을 해서 안쪽 주방까지 한 톤으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현관이 조금 다채롭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 벤치 같은 경우에도 기존 벤치보다 조금 넓게 그리고 깊게 해서 사용하기도 좋고 공간감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수납장은 아니고 이렇게 열게 되면은 안쪽에 실외기실을 가리는 용도로 저희가 세팅을 했고, 이 앞쪽의 공간도 창고로 쓸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이 벤치 앞쪽에 또 수납장처럼 보이는 도어가 하나 있는데, 이 도어는 수납장 도어는 아니고요. 열게 되면 분전함과 통신함을 가리는 용도.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분전함과 통신함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좀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주방은 이 안쪽에 있는 창문을 중심으로 디귿자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 우측편에 냉장고와 키 큰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편에 홈바가 똑같이 있었고, 이 아일랜드 위치에 식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좀 드렸죠. 이 펜트하우스 설계가 두 집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집은 이 주방 거실이 2개인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쪽 편은 주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도 주방과 거실이 있어서 거실이 어떻게 보면 3공간이나 있었던 거죠. 그럼 낭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님도 거실은 저쪽에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 주방 거실의 공간을 전부 다 주방과 다이닝 공간으로 바꿀 것을 제안을 드렸고, 이 안쪽에 있었던 주방, 그리고 창밖을 보고 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메인 주방을 없애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4m 정도 되는 이 아일랜드를 먼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후면에는 키 큰 장과 냉장고, 그 다음에 오븐, 그리고 페이크 도어로 설정을 했는데, 이 안쪽에 보조 주방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홈바 자리에는 그대로 홈바를 만들어 드렸고요. 자, 이번에 주방에 조금 힘을 준 포인트가 바로 이 짙은 월넛 컬러거든요. 저희가 현관에서부터 이 주방까지, 그리고 아일랜드를 받아주는 벽면까지 하나의 톤으로 묶었어요. 최대한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 만들어서 뭔가 웅장하고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대면형 주방을 자주 하잖아요. 이번 현장에서는 사실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장이 아니라 사실은 베란다로 나가는 터닝도어가 있고 세탁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 기존에 맞았던 게 아니라 이 앞쪽 약 50cm에서 60cm 앞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일랜드를 한 50cm에서 1m 정도, 4m짜리가 3m, 3m 20짜리 아일랜드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면도 안 맞고 아일랜드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베란다 터닝 도어를 안쪽으로 밀어서 이 후면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일랜드도 만들고 이쪽 동선도 좀 넓게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이 페이크 도어는 보조 주방으로 가는 페이크 도어인데, 이번에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던 부분이에요. 보조 주방으로 가는 도어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다가 좀 좋은 경첩이 나와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 주방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는 형태의 폴딩이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접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이 동선이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놓고 뭔가 짐을 옮길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열고 닫고가 개폐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고객님들, 특히 주부님들이 사용하시기가 너무 사용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방 앞쪽에 있는 다이닝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왜냐면 거실로 쓰라고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을 다이닝 공간으로 쓸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식탁의 크기입니다. 저희는 2m가 훨씬 넘는 대형 식탁을 고객님께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조명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피감이 큰 샹들리에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 공간이 좀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월 부분, 이 아트 월 부분을 조금 저희가 무게감을 줬거든요. 이 1200에 600각의 트래버틴 라인의 타일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대리석 느낌이 나고, 이 트래버틴 라인이 가로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쭉 길게 붙였을 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래버틴 라인과 같이 우리 이 필름 라인을 맞춰서 조금 디테일 있는 아트월을 만들어내서 이 공간에 오면은 이 부분을 조금 바라보고 조금 기분도 좋아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곳은 복도입니다. 주방에서부터 거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복도이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 좌측면은 입구방 2개,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면, 중문의 우측에는 거실 화장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팬트리가 3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저 끝쪽에 거실 화장실이 한 칸 더 있습니다. 굉장히 긴 형태예요. 약 15m 정도 되는 복도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안 그래도 좁고 긴 복도인데 팬트리가 너무 많아서 팬트리 문으로 전부 다 닫혀 있다 보니까 더 답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한테 테라스 앞쪽에 있는 팬트리 공간을 서재로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귿자 팬트리 공간을 하나 없애고 서재를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 만들어 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테라스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이 서재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서재에서 뭐 책을 읽든 어떤 행위를 하셔도 이 테라스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 또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위치에 제가 서재를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통유리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도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통유리를 할 때 그냥 투명 유리도 생각을 했지만 저희 필름이 약간 베이지 톤이에요. 그래서 이 브론즈 경을 써서 톤앤 매너도 같이 맞춰드렸습니다. 저희가 책상과 그리고 책꽂이, 이 후면에는 낮은 장까지 충분히 고객님 혼자서 쓰시기에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앉아서 책을 보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라스 쪽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도 같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리뷰해본 거실 중에 가장 넓은 거실인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집을 합쳐서 만든 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쪽 편의 주방 거실은 저희가 주방 다이닝룸으로 바꿔드렸고, 이 부분은 이 넓은 거실로 고객님께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 서 있는 이 공간에 방도 좀 제안을 드렸었고, 여러 가지 뭐 기능을 가진 뭐 게스트룸이랄지 이런 것들로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고객님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온 가족이 같이 지내는 그런 거실을 만들고 싶다 하셔서 TV가 있는 쪽에는 소파를 둬서 TV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이쪽에 다기능을 가진 장을 짜가지고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 옆벽이나 이 뒷벽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뭐 장난감, 그 다음에 교구랄지 이런 것들을 놓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오픈되어 있는 오픈장 보이시죠? 이 우드 컬러로 조금 포인트를 주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책을 꽂아서 고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게 청소기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나머지 도어들도 전부 다 창고장의 형태로 쓸 수 있게 선반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실은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쓸 수 있고 고객님도 창고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다기능을 가진 장을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저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장 크게 좀 느끼는 게, 우리 고객님의 개인적인 니즈들은 너무 다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런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불필요한 공간들을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낭비되어져 있는 공간들을 유용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바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객님도 이번에 저희와 많은 대화 끝에 정말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다시 저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인테리어 회사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의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공간이 낭비 없이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공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